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하는 리더의 이야기, 경세재민 촉의 정혜경입니다. 1988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후에 지자체는 지방정부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면서 점점 확대하며 발전돼 왔죠. 그렇다면 지방정부의 성패를 가르는 요소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무엇보다 단체장의 추진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경세재민 촉에서는 민선 8기 반환점에서 강한 추진력으로 경세재민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전이 노잼 도시라고 누가 핫한 도시가 됐어요. 핫한 도시가 됐군요.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청년들의 삶이 뛰어난 도시. 아이들 기억이 좋고 미래를 향해서 꿈을 꿀 수 있는 토일류 도시가 될 수 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시장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민선 8기 후반기로 반환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대전시를 위해서 정말 바쁜 일정들을 소화하셨을 텐데요. 지난달에는 도시 브랜드 1위를 하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의 소회가 어떠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지난 2년 가까이 대전시가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미래를 향해서 2048 그랜드 플랜이라고 네. 이 도시가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목표를 정하는데 그런 전략을 짜는데 상당히 시간을 많이 보냈고요. 또 그 안에 그동안 대전이 그린벨트 포함해서 개발 제한 구역이 57%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과학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4대 전략 사업이라고 해서 A, B, C, D, QR A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네. 우주항공. 그리고 B는 바이오, C는 반도체, 나노 반도체, 그리고 D는 국방, 디펜스, 그리고 Q는 양자, 퀀텀, 네. 그리고 로봇까지 결국 4대 전략 사업에다가 2개를 결합하면서 대전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뛰고 있거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방위사업청 이전,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축, 또 기회발전 특구, 또 나아가서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 또 머크를 포함한 기업 유치 네. 이런 것들에 올인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지난 20년 가까이 이 답보 상태에 있었던 도시철도 2호선을 금년에 저희가 착공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늦어지고 했던 네. 유성 터미널 등 이런 현안 사업들을 좀 주로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했고요. 네. 앞으로는 이 경제 규모를 키우는데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청년들의 삶이 뛰어난 도시, 네. 그리고 여가가 있는 도시, 또 아이들 기억이 좋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꿈을 꿀 수 있는 도시, 이런 도시를 좀 만들어야겠다. 네, 정말 다양한 성과가 있었고 또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대전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또 저희가 자세하게 또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장우 시장님의 시정 모토가 바로 인류 경제도시 대전입니다. 그에 걸맞게 대전시를 기회발전 특구로 조성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름 그대로 특별한 기회들이 담겨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회발전 특구는 수도권이나 서울에 있는 기업들을 지방으로 대거 이전하고 네. 대규모 투자를 해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국가 정책인데요. 네. 기존의 산단이나 새로운 산단 조성을 하면서 저희가 짜서 신청을 하면 중앙정부가 선정을 하게 되는데 네. 저희는 국방 분야, 이 방위사업청이 대전으로 이전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로봇, 센서, 그리고 드론 분야에서 대한민국 최고 기업들이 다 대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국방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 안산이라는 그 국방 산단 조성을 하면서 거기를 기회발전 특구로 정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원천동이라는 그 하수종 발전장이 있었는데 네. 한 12만 평 돼요. 그 12만 평에 대한 바이오 혁신지구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가장 지금
그 신기술로 스타트업에서 상장하기까지 수많은 기업들이 뛰고 있는데 대전에 바이오 기업만 300개가 뛰고 있어요. 네. 아마 10년 안에 대한민국 바이오는 대전이 사실상 석권하리라 저희는 이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저희가 12만 평 하수종말 처리장 이전하면 예. 거기에 보스턴보다 더 혁신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그런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기회발전 특구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세제 혜택도 있고 예. 이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우량 기업들까지 대전에 오고 싶다는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최근에는 정부가 바이오 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지정을 하고 지원에 나섰는데요. 대전시가 또 여기에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이오 특화단지 어떻게 조성되는지 또 말씀해 주시죠. 바이오 특화 단지는 대전이 이번에 선정된 건 270만 평쯤 됩니다. 와. 4개 지구 정도 되는데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사인 머크가 대전에 지금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 바이오 기업 중에 상장 기업이 대전에 25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25개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포함해서 한 300개 정도의 바이오 기업들이 있는데 와. 최근 5년 동안 대전 바이오 기업이 기술 수출만 18조 원을 했습니다. 18조 원이 예. 엄청난 수치네요. 예, 그리고 벤처 캐피탈이 이 투자한 것만 바이오 기업들에게 한 7천억 가까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강점, 왜 대전이 바이오가 강점이 있느냐면 네. 우리가 생명공학 연구소를 포함한 정부 출연 연구소 26개, 대기업 연구소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있는 박사들, 석사들 또 많은 연구원들이 나와서 창업하게 되고 또 대한민국 이 공대에서는 가장 지금 실력을 각광받고 있는 카이스트가 대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카이스트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 대학원생들 또 졸업한 박사들이 창업한 이런 그 스타트업들이 네. 아주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와.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두각을 내는 게 바이오다. 어. 그래서 이걸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270만 평 정도의 바이오 특화 단지를 우리가 정부로 신청을 해서 이번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한쪽 지역은 기회발전 특구하고 또 이중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규제 특례 받지, 세제 혜택 받지, 또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한테는 특별 공급, 아파트 특별 공급이나 이런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나 뭐 이런 주거 공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큰 성장을 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대전에 카이스트도 위치해 있고 대전 하면은 명실상부한 과학 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대전에 역대 최대의 나노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지정을 이뤘다고 하는데 추진 상황은 어떤지 또 현재 어떤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대전광역시가 과학 수도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의 국책 연구기관이 대부분 대전에 있는데 그 연구기관에서 나오는 특허 기술이나 신기술들이 대전에서 산업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가요? 네, 다 저 판교나 서울이나 다른 도시에 가서 했는데 그 이유가 대전이 개발 제한 구역이 그동안 도시 전체 면적의 57% 가까이 됩니다.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예. 그동안 산업단지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연구 기능 또 우리 삼청사를 포함한 이 정부 기능 네. 이러다 보니까 소위도시에 가까웠습니다. 교통도 좋고 굉장히 좋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시장 되고서 500만 평 플러스 알파 산단을 조성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한 300만 평 정도는 이미 발표를 했고 네. 지금 한 200만 평 정도는 추가 발표를 지금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진행되는 것도 있고 하는데 160만 평의 나노 반도체 국가 산단을 우리가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네.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정지 여건이 가장 좋은 대전시 유성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대한민국 반도체 지금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뭐 세계로 펄펄 날잖아요. 그렇죠. 그 반도체 칩의 고향이 대전입니다. 최초의 대한민국 반도체는 대전에서 태어났어요. 반도체 근원이 대전이었네요. 그리고 나노 종기원이라는 이 반도체 연구소가 카이스트 안에 있습니다. 그런가요? 100명 가까운 박사들이 계속 그 반도체를 연구하는 네. 거고요. 그리고 양자,
네. 지금 세계 각국이 경쟁하고 있는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도 대전이 양자 칩을 생산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런 연구 기능을 사실상 생산할 수 있는 산단이 나노 네. 반도체 산단인데 160만 평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 대전이 또 TSMC나 이런 저 대만의 반도체 회사들 네. 이런 데 가서 위탁 생산해 오거든요. 아, 그런가요? 국방 반도체 이런 네. 것들. 그런 것도 있고 또 실증 대한민국이 반도체 실증하는 정부기관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전에다가 대한민국 모든 반도체 장비 이런 걸 실증할 수 있는 그런 센터 설립에도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이었죠. 대전에 방위사업청이 설립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과천에서 이전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제는 국방우주 또 국방 반도체 도시로까지 도약을 하는 거겠죠. 방위사업청장을 포함한 지휘부 240명이 이미 이전을 대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청사를 짓게 되면 2028년 초에 완전 이전하게 됩니다. 네. 근데 방위사업청이 예산을 17조 원을 씁니다. 그리고 네. 직원이 1,600명인데 어. 이 방위사업청이 대전으로 이전 오면서 대전에 있는 방산기업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됐고요. 그렇죠.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방위사업청을 대전으로 이전할 때 네. 대통령께서 대전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차세대 방산업을 대거 육성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아서 이전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로봇, 센서, 그리고 드론, 차세대 유도무기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 대전이 사실상의 이 방산 도시로서의 역할을 좀 하려고 그러고요. 현재도 ADD라는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 네. 들어보셨죠? 대한민국 모든 무기 연구하는 기관이 대전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국방, 바이오, 우주, 나노 반도체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대전시가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미래 먹거리의 선점 도시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후반기죠. 남은 민선 8기를 향해서 또 달려가실 텐데요. 시장님께서 대전 미래전략 2048이라는 그랜드 플랜을 수립하셨습니다. 앞서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좀 전에 제가 전략을 굉장히 중시한다고 네.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 대전시가 오랜 기간 동안 미래 전략을 구축하는 데 소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전 미래 전략을 그랜드 플랜을 수립하는데 네. 몇 년도를 목표로 갈 거냐 고민이 많았습니다. 2030년도로 갈 거냐, 40년도로 갈 거냐, 50년도로 갈 거냐. 근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8년을 목표로 그런 의미가 있었네요. 대전시가 네. 대한민국이 G2로 가는 길에 와. 과연 과학 수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네. 대한민국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부를 창출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최종 목표를 2048년 목표로 잡았고요. 그 안에는 대전이 나아갈 모든 방향에 대한 큰 줄기를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예. 최근에는 수도권 과밀화 때문에 지역 소멸 위기다 이런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요. 하지만 대전만큼은 이런 우려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도시의 경쟁력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요? 벗어나긴 어렵고요. 최근에도 대전도 원도심에 대해서 위험 지역 뭐 이런 게 발표가 됐어요. 그런가요? 인구가 이제 신도시로 옮겨가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지금 대한민국이 1급 체제라고 보셔야 됩니다. 서울과 수도권, 네. 인천, 경기도에 지금 계속 몰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교통 문제, 주택 문제, 뭐 청년들 문제, 청년들 결혼이 수도권이 제일 안 합니다. 대전은 금년도에 저희가 결혼 증가율이 1위였습니다. 근데 서울 중심부에서 판교까지가 15km밖에 안 돼요. 가깝네요, 생각보다. 거기에 다 몰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일부 기흥까지 확장이 됐습니다만 이래가지고는 대한민국이 미래가 없다. 대한민국 국토의 균형 발전이나 어느 지방 도시에서도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양질의 일자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판교 기흥 라인을 150km 대전까지는 일단 1차로 당겨야겠다 우리가. 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미래 전략 사업인 대한민국 과학기술에 기반한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우리 대전이 주도해야겠다. 네, 우리나라가 경제 강국이 되는데 대전이 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10년 안에 대전이 큰 역할을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요. 예. 네. 최근에는 경제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벤처 기업들은 참 또 대기업과는 다른 그런 어려운 점들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런 벤처 기업들을 위해서 대전시만의 든든한 지원책들이 있다고요? 벤처 캐피탈사나 벤처 네. 기업에 투자하는 돈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고. 근데 이제 대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박사들, 카이스트에 졸업한 네. 우수한 인재들이 정말 많죠. 스타트업을 음. 하잖아요. 기업을 창업을 해서 뛰는데 가장 큰 에러가 역시 돈입니다. 대전시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방정부 시도 처음으로 저희가 대전 투자청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 투자청을 오늘 8월까지 마무리하고 9월부터 운용에 들어가는데요. 네. 저희 대전시가 500억을 전액을 출자하고 최초 한 3천억으로 운영을 시작해서 확대해 가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대전에 아까 말씀드리는 우주 항공 분야, 네. 바이오, 그리고 로봇, 센서, 또 나가서 양자, 또 나가서 반도체, 네. 국방 이런 분야에 대한 신기술로 창업하는 젊은이들에게 공격적인 투자를 할 생각이고요. 또 그런 창업을 해서 가는 과정에서 그 중간에 이 돈이 부족해가지고 좌절할 수 않도록 중간 단계에서 지원하는 문제. 네. 또 유니콘 기업으로 가는 과정에서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런 기업들에게 대전시가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대전 투자청으로 가칭을 정했고요. 사실상은 대전 투자금융으로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대전시의 든든한 정책들 정말 잘 들어봤습니다. 벤처 기업들이 힘을 내고 일어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많은 지자체가 시민이 행복한 복지 도시를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또 쏟아내고 있는데요. 대전은 대학이 많다 보니까 청년 인구가 좀 크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계속해서 대전에서 머물게 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또 고민을 하신다고요. 대전이 아마 서울 다음으로 청년 비율이 많은 도시일 겁니다. 네. 시도 중에는. 근데 이제 대전이 이 청년들이 그러면 많이 머무는 도시가 더 되려면 네. 또 청년들이 있어야 미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전이 지금 카이스트를 포함한 19개 대학이 있는데 이 청년들이 최소한 이 도시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얻어야 된다. 또 양질의 일자리만 얻는다고 좋은 도시도 아니잖아요. 네. 결국으로 이제 결혼해서 아이 낳고 이 도시에서 꿈을 키우려면 주거 문제가 따르고 맞아요. 또 아이들 키우는 문제가 따르고 또 나중에 아이들이 좀 자라면서 여가 문제가 있잖아요. 재미가 네. 있어야 도시가.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 우리가 종합적인 여러 가지 정책을 쏟아내고 있고요. 예를 들면 대전시에 주소를 둔 젊은이들이 결혼하면 네. 저희가 1인당 250만 원씩 두 사람이 결혼하면 500만 원 올해부터 지원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 키울 때는 네. 저희가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할 때 부모 부담이 한 사립유치원 26만 원 정도 대전을 기준으로 보면 어린이집은 한 9만 원 정도 들어가요. 아니 18만 원. 네네. 18만 원, 그래도 한 26만 원. 합리적인 비용입니다. 이제 26만 원쯤 들어가면 우리가 13만 원을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18만 원이 들어가면 9만 원 지원하는데 네. 이걸 조만간 제로화하려고 합니다. 가능한 일인가요? 예. 네. 그러니까 부모의 아이들 유치원에 보내고 어린이집에 보내는 네. 거다. 그리고 저희도 0세, 1세, 2세에 대한 대폭적인 부모 지원이 있고요. 네. 그래서 또 그걸 컨트롤하기 위해서 저희가 청년 내일 재단을
아, 띄웠습니다. 음, 또 청년들이 이제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재미는 요즘 유튜버 상에서 대전이 노잼 도시라고 누가 말씀하셨는데 제가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요즘은 핫한 도시가 됐어요. 핫한 도시가 됐군요. 그 와중 중에 큰 역할을 한 것이 영시 축제죠. 네. 한여름밤의 축제입니다. 대게의 축제가 이제 여름에 하면 저 바닷가로 산으로 가잖아요. 저희는 도심 한복판에 삽니다. 이야. 그래서 한 1km 구간을 네. 도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9일 동안 하게 됩니다. 지난해에는 110만 명 정도 왔는데 금년에는 한 200만 명의 경제효과 3천억 정도를 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안에 중간에 성심당이 딱 돼 있습니다. 오, 성심당은 이미 1,000만 명 이상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겠는데요. 방문하는 그렇죠. 대전의 아주 유명한 네. 빵집이죠. 네. 근데 대전에 사실은 빵의 도시나 같습니다. 아, 성심당에 있던 직원들이 그 오너께서 나가서 창업하는 걸 장려합니다. 그게 젊은이들이 성심당에 근무하다가 그 대전시의 골목에 빵집을 개설하잖아요. 네. 근데 성심당보다 맛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네. 맛있는 빵집이 너무 많습니다. 오, 대전 하면 성심당만 대부분 생각하는데 성심당만큼 맛있는 빵집들이 곳곳에 와, 올여름의 재미는 걱정이 없겠어요. 영시축제 너무 흥미로울 것 같은데 저도 꼭 가보고 싶습니다. 꼭 오십시오. 네, 좋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나눴습니다. 시장님, 남은 임기 동안 이것만은 꼭 하고 싶다, 또 이런 시장으로 남고 싶다, 포부와 각오 있으실까요? 어떤 시장으로 남고 싶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저는 일한 시장으로 남고 열심히 처음부터 일한 그렇게 시장. 말씀드렸고요. 네. 또 하반기는 우리가 마무리 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대전에 있는 대전교도소라고 이게 도심 가장 이제 발전하는 중심에 있는데 네. 이 시설도 열악하고 해서 대전교도소를 이전하는 문제가 좀 있고요. 또 이 대전을 가로지고 있는 경부선, 또 호남선 고속철도 이걸 지하화하는 문제가 네. 정부하고 결합돼 있습니다. 이 문제, 네. 그리고 산업단지 500만 평 구축하는 문제, 그리고 도시철도 3, 4, 5호선의 획기적인 행정 절차를 밟는 문제 등 수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뭐 전 직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한다면 저희 대전광역시는 초일류 도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경제가 위축되면 시민들의 삶은 물론 행복도까지 낮아지게 되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강한 리더십으로 인류 경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리더의 힘이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님의 추진력이 있기에 앞으로 대전의 성장이 더욱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이장우 대전시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